시어머니 핸드폰에 저를 짐꾼으로 등록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점심 먹고 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고 그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답답해졌습니다. 소연아, 지금 당장 와라. 어머님, 제가 지금 친구들이랑 점심 중이라 오늘은 좀 곤란해요. 뭐, 너는 지금 친구가 나보다 우선이라는 거냐?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약속이 있어서. 약속! 친구야 다음에 또 만나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부르면 군소리 말고 내하고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서 와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직 국수도 다 못 먹었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미안해. 시어머니가 급히 부르셔서 가야 해. 또야? 너 매번 그러잖아. 그냥 못 간다고 하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거절하면 더 난리 나니까.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등에 꽂혔지만 저는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속으로는 서러움이 꽉 차오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바로 꽂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전화했으면 곧장 달려왔어야지. 죄송해요. 거리가 좀 있어서.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친구들 핑계나 대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냥 상황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무례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됐어. 앞으로는 2번 다시 내 말에 토달지 마라. 결혼을 했으면 친구보다 시댁일을 먼저 챙겨야지. 그게 기본이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한숨이 깊게 터져 나왔습니다. 기본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그냥 족쇄처럼 들렸거든요. 엄마, 소연이도 약속이 있어서 외출했는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너는 가만히 있어. 아직도 며느리 도리를 모르고 사사건건 변명에 토를 다니.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자고로 며느리는 출가 외인, 시댁이 우선이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아직까지 네 처가 그 모양인 거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려 했지만 결국 분위기만 더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만 수많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늘 당연하다는 듯이 불려가야 하지? 내 삶은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걸까? 겉으로는 아무 말 못했지만 제 속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의 전화 한 통이 단순히 불편한 부름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시작될 큰 폭풍의 전조였고 동시에 제가 제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첫 신호였으니까요. 며칠 뒤 또다시 그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번에는 무슨 이유일까 싶었는데 예상대로 급한 호출이었습니다. 지금 마트인데 장을 많이 봐서 짐이 산더미야. 당장 여기로 좀 와라. 어머님, 택시 타고 오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택시! 돈 들여서 왜 택시를 타? 내가 오면 공짜인데 넌 운전도 잘하잖아. 제가 지금 회의가 있어서 당장 출발은 어려워요.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으니 이럴 때 말고는 쓸 데도 없고 시어머니 밖에 다 세워둘 생각 말고 얼른 와라.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집안일 때문에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회사를 조퇴하고 차를 몰아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앞에서 시어머니가 2팔을 꼬고 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카트에 쌓인 짐들이 한가득이었죠.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오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회사 지금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떠니? 그게 아니고요. 다만 너무 갑자기 부르셔서. 한시가 급한 일이 생길 줄도 모르는데.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빨리 와야지. 이것저것 상황 봐가면서 행동하겠다는 거니? 대꾸할 힘조차 잃어버린 저는 짐을 차에 실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운전기사도 아니고 머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까? 집에 도착한 후에도 모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음식할 줄 모른다면서? 준호가 집에 오면 먹을 게 없다고 맨날 불평하던데. 어머님,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요리 정도는 친정에서 배워와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기본이지. 언제까지 노력만 하고 있을 거야. 이러니 우리 아들만 고생이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지만 늘 그렇듯 남편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냥 그만하세요. 잔소리 때문에 밥을 못 먹겠어요. 내가 이렇게 네 철을 감싸고 도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다. 그냥 밥이나 먹어라. 남편은 결국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집에서 제 편은 없다는 걸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먹던 국수 맛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서러움만이 목을 메웠습니다. 나는 왜 매번 죄인처럼 불려가야 할까? 왜 내 삶은 내 선택이 아닌 걸까? 작은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 제 마음속에 큰 금이 가고 있음을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가족여행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운전할 줄 아는 며느리 덕 좀 보겠다고 면허를 일찌감치 반납해버렸고 남편은 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결국 저만 운전이 가능했어요. 어머님, 땅끝마을까지 저 혼자 운전하기에는 너무 멀기도 하고 그냥 이번에는 기차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기차는 공짜로 태워준다니? 이번 여행은 차로 가기로 했으니 불평하지 말고 조심해서 운전이나 잘해라. 그렇게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 기사는 안전운전하도록 해라. 내가 잘하는 게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네. 아, 네. 엄마, 며느리한테 김 기사가 뭐예요? 힘들겠다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운전이라도 잘하니까 김 기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은 달라졌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몇 시간 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쉬고 싶었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이 가득 차 있었고 좀처럼 빈자리가 나오지 않아 주차장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린 먼저 내려서 밥 먹으러 가야겠다. 우리는 저기 휴게소 입구 앞에 내려줘라. 네. 주차만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떡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먹고 있을 테니 너는 어디 한적한데 주차할 데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서 먹고 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한낱 머슴에 불과했던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기사 밥 맛있게 먹었니? 빨리 우리 데리러 와라. 저 지금 반대편 고속도로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서 안 되겠는데요. 뭐? 집으로 돌아가다니? 무슨 일이야? 이제 김 기사 그만하려고요. 택시 부르시면 진짜 김 기사가 갈 테니 그거 타세요. 여기서 택시 부르면 돈이 얼만지 아니? 장난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이혼당하고 싶어. 네, 이혼하죠 뭐. 아니 김 기사니까 해고인가요? 너 아주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알았다. 우리 아들도 면허 있고. 너 없다고 여행 못 갈 줄 아니? 어디 두고 보자. 잘 됐네요. 남편한테 그렇게 운전 연수 받으라고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더만 오늘 아주 제대로 연수하겠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몇 시간 뒤 또다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피할 이유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아, 큰일 났다. 우리 좀 데리러 와라. 그건 곤란한데요. 저도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술 한잔 했어요. 아이고, 준호가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네. 뭐라고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서 맞은편 차를 박아버렸지. 뭐야.
그래서요? 많이 다쳤어요? 다행히 서 있는 차를 박아서 큰 부상은 아닌데 준호는 며칠 입원을 해야 하나 봐. 사고가 났다는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하니까 집에 오실 거면 택시를 타시던가 아니면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세요. 저는 내일 일찍 병원으로 갈게요. 다음 날 일찍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머슴처럼 부리던 시부모를 생각하면 가야 할 이유가 마음속에선 이미 사라졌지만 남편이 다쳤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어머님,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큰일이 나 버렸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말도 듣고 내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드디어 깨달으신 걸까?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이어서 진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일전에 내 친정에서 땅 팔았다고 했잖니? 그거 우리 좀 보태줄 수 없겠니? 준호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거라 보험으로 다 해결이 안 된다는구나.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도와다오. 뭐라고요? 네 남편이고 너도 우리 식구 아니냐. 이번엔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 친정 부모님 형편이 괜찮다던데. 그 돈 좀 보태주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사과가 진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어머님, 아까는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돈 때문에 굽신거리신 거군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내가 진짜 미안한 것도 맞아.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 위해서라도. 아들 위해서요? 그동안 저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어머님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은 내 도움이 꼭 필요해. 남편은 조용히 제 눈치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이번만 부탁할게. 아버지도 다치셨고 엄마도 많이 놀라셨잖아. 여보, 당신도 똑같아요.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있나요? 나는 그냥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요. 늘 모른 척이었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가족이라서 붙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단지 제가 쓸모가 있어서 찾는 거였습니다. 운전을 해주니까 돈을 보탤 수 있으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소연아,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니? 가족이요? 그냥 부려먹을 머슴 하나가 없어지니 섭섭한 거겠죠.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가족이죠. 존중 없는 가족은 남보다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확신이었죠. 저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고 그 길 끝에는 오직 저만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다음 장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제 이름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